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의힘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면은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내년 1말 2초,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지도부가 완성되는 걸로. 이제 시작은 뭐 12월 달, 12월 하순경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게 1월, 2월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차기 당권을 놓고 뭐 윤핵관 멤버들도 있지요, 뭐 김기현도 있지요, 안철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치된 공동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이준석을 막아라 이겁니다. 이준석만 일단 막고 보자. 그래서 그 이준석이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내년 전당대회가 언제가 됐든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내년 1월 8일 날 다음권 정지 6개월 그 징계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9일부터는 이제 이준석은 당권을 회복을 합니다. 당원권을. 그런데 그때 가서 이준석이 당대표는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은 첩첩산중이죠. 그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8월 넘어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9월 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든 경찰 수사는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2차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이준석이 유죄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제2차 중징계를 내리겠지만 설사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윤리위원회는 벼르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워낙 많이 했거든요. 이준석은 참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 정말 IQ가 있기는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싶을 때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주고받았던 그 문자가 내부 총질이다. 그것이 이번 분란의 최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면서 이준석이 막 총질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반격을 하면서 내부 총질이란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을 당 안팎에 증명을 본인이 해보이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령 20대 남성들 야 이준석 대표가 정말 내부 총질한 거 맞아? 아니었잖아 이렇게 착각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야 윤석이 기관창 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난 한 1, 2주 동안에. 그래서 아무튼 그 전당대회를 올해 12월 달에 뭐 12월 뭐 언제쯤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12월 하순경에 이제 전당대회가 후보 등록을 받게 되면 후보 등록을 그때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후보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끝나고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12월 달에 전당대회 절차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경에 새 지도부가 출범할 것이다. 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스케줄을 딱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권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준석을 막아야 된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오는 12월 말로 미뤄지고 전당대회 절차도 연기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가 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다. 이준석이 출마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당이 극도의 혼란 속에 휘말려 버린다. 그래서 이 당권을 도전하고 있는 멤버들은 12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야지. 그래야 이준석을 막지. 그 이전에 열 수도 있어. 아무튼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 이게 이제 한쪽 생각이고요. 다른 한쪽은 난 시간이 없는데 좀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하는 포럼도 만들어서 당세도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고 지금 내부 조직도 좀 다지고 있는데 그게 올가을이나 또 초겨울에 그걸 해버리면은 나한테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성 국회 부의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까지도. 안철수 의원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공부 모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새로 전입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 친윤계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 확인되거나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추가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윤리위원회에서는 공개 경계장을 낸 셈이에요. 경찰 수사가 늦어지거나 설령 결백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막말을 근거로 징계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준석을 깝깝하게 만드는 것은 이 당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6항을 보면은 징계 후 추가 징계가 발생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징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가 또 한 번 징계를 할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탈당 권고 혹은 제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은 전당대회를 올해 하건 내년에 하건 상관없이 출마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아듀, see you again 이 아니라 그냥 아듀, 다시는 못 볼 사이에 하는 마지막 인사말 아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석 곁을 떠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준석을 역성 들었던 사람들이 이준석 옆에 있어봤자 낙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도 이준석 옆에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적 가깝게 지내왔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체리따봉 내부 총질 그 문자도 문제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거친 발언도 똑같이 문제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바로 내부 총질이다. 김근식도 이제 이준석하고 빠이빠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바로 이준석 목 끝에 이제 최후의 일격의 칼을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또 윤핵관을 타격을 하고
당 지도부를 타격을 하고 비대위원들을 타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총끝은 그냥 앞에 사람만 어른거리면 다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윤석을 귀엽게 알고 끝까지 이렇게 어깨를 다독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떠났잖아요. 이준석 곁으로. 지금 이준석 곁에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혁신위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혁신위원장을 최재형 의원을 이제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재형 위원장은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는 것도 지지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내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어린아이 그냥 대통령이 좀 이렇게 끌어안으시죠. 이런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대로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당내에서는 거의 최재형 혁신위원장 한 사람 정도 남아있고 모두 이준석 곁에는 아무도 없는 우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